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선택했던 종목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최근 기점으로 보면 좋은데 공구먼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6월 10일 종가 기준 58,200원일 때 올렸는데 등락폭으로 보면 2배가 넘는 129,100원까지 올랐다가 엄청 눌렸는데도 아직 6만원대네요. 확실히 기본이 탄탄한 종목은 어려운 시기도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른 것도 이슈가 저만큼 오를 재료는 아니긴 했지만 떨어진 것도 날개 없는 추락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반등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 계속 유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현 2화와 서현 탑메탈은 둘 다 제가 말씀드린 종가 기준보다는 상회하는 구간 자체는 있었습니다.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서현 2화의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줄 때 먹었다면 손실은 보지 않는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와는 좀 다르게 서현 탑메탈의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가벼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화요일 오전에 크게 뛰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줄 때 먹었다면 수익은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종목이니만큼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살펴봐야겠지만 곧바로 강한 반등세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좀 있는 만큼 반등이 온다면 손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강요나 권고가 아니라 그냥 의견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초기에 다뤘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다룰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 선정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일단 하락하다가 60선에 걸쳐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주봉을 위해 지난 금요일 일봉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볼 것이 주봉 기준으로 2021년 9월 이후에는 60선을 크게 내려간 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 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을 기업, 산업, 그리고 실적 등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도록 하죠. 가볍게 실적을 살펴보면 그냥 좋은 숫자들입니다. 동진세미캠은 화학기업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 정책에 따라 기회를 잡은 기업인데요. 그렇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모든 화학기업의 기회였다거나 그걸 결과로 만들어내진 못했겠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진 건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사업보고서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2019년에서 2020년 1000억 늘었다가 2021년에는 2000억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산이 늘어난 세부 계정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의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여기에다 비유동자산의 관계기업 투자와 유형자산까지 영업이 좋아졌으니 늘어나는 투자와 영업 관련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좋아 보였는데요.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보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와 자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130%의 부채 비율이었지만 그 이후로 119%, 111%로 자본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보여졌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숫자의 디테일을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은 매출의 성장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매출이 30% 성장했습니다. 이 숫자에 그냥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기간은 분명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이전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도 많은데 성장이라뇨? 놀랍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딱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판관비 역시도 매출액 대비 비율로는 10%가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10% 초반으로 2019년 12%, 2020년 13%, 2021년 11.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2021년 영업이익은 1,300억을 돌파해서 금액으로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 기타 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에 비하자면 비중이 크지 않아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영업이익에서 크게 손상되지 않은 9% 내외를 2020년과 2021년에 기록했고요. 2021년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인데 왜 실적이 좋았을까? 화학제품 중에 뭘 팔고 있길래 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소개에서 발포제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화학 문해안으로 발포제가 뭔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발포제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다방면에 사용 가능한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 원료에서 기체를 발생시켜 제품 속에 거품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포제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플라스틱 성형에 쓰이는 발포제인데요.
실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을 쓸 때 실외기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소음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만 주로 거주하셨던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에 익숙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에어컨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에서 사출 소음이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출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 사출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는 GIF 파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형상에 맞는 금형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제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제작된 플라스틱이 이용 중에 변형되거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에어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고난도의 제품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쓸 때는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그걸 더우니까 18도로 낮춰달라고 플라스틱 구성품에게 요청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내부에 냉각 기능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온도 차이를 플라스틱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미세 발포 기술이 적용된 플라스틱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스틱 내부에 기공, 그러니까 공기 구멍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발포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플라스틱이나 형상은 에어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곳에 가전뿐만 아니라 신발 등 다른 제품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이 1등이라고 합니다. 이야, 우리가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분야 1등이라니 그것도 전 세계에서요. 뭐 걱정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매출 구성을 보면 발포제는 전체 매출에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뭐야, 발포제 세계 1등이라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옛날 기사였고요. 발포제로 세계 1등 먹고 잘 나갔던 건 옛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감광액이나 웻케미컬이라 불리는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용액이 주된 매출입니다. 그렇죠.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흐름을 바꾸면서 반도체 관련 산업으로 동진 세미캠이 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이 웹케미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반도체랑 큰 관점에서 비슷할 수는 있는데 디스플레이로 대략적으로 공유하자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 보시는 이미지처럼 기판을 세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웹케미컬이라는 게 주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이 웹케미컬은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묶어서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생산하고자 하는 소비자 제품 혹은 이 전체 세척 과정 중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세부적인 물질, 그러니까 화학기업의 입장에선 세부적인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이 높은 것과 함께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였던 또 다른 기사 하나는 화학제품의 국산화 중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국산화의 어려운 난제로 꼽혔던 극자외선형 포토레스트의 국산화도 코앞이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진행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게 연구하는 장비만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식 분석하면서 깨닫지만 장비 산업은 업계 사람들만 알아서 그렇지 규모가 어마무지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업계에서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런 정보는 모두에게 알리는 정보로 마냥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포토레지스트의 수입량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2021년에 수입량이 늘었습니다. 시점은 모르겠으나 개발된다면 동진 세미캠의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장도 투자했고요. 앞에서 회계 자료에서 유형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이 같은 공장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진 세미캠이 속한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밸류 체인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주된 기업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반도체 고객사 삼성전자를 보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그리고 그보다 2021년의 성장세가 더 가파릅니다. 여기에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 건립되면 생산 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진 세미캠이 해외 삼성전자에도 기존에도 납품 중이었으니까 동진 세미캠에게도 이 같은 뉴스는 긍정적일 거로 보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가치 디스플레이 중심인데 여전히 산업에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업보고서에서 밝힌 BOE라는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저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와서 고공성장은 아니지만 실적 유지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실적과 전망에 대한 추세가 최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이 또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1000억이 증가했는데요. 세부 계정을 보면 현금성 자산이 300억 이상, 단기 금융자산 100억 이상, 매출채권 150억, 재고자산에서 200억 이상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영업 관련 자산으로 확실히 볼 수 있었는데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자산은 좀 애매했는데요. 실제 부채와 자본을 보게 되면 부채가 거의 600억, 자본이 450억 이상 늘었습니다. 부채선은 깔끔하게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에서 각각 300억씩 늘었고요. 이 같은 부채의 영향이 자산의 현금성 자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은 자본에서도 이익잉여금이 300억 이상 늘어서 빌린 돈 못지않게 벌어들인 돈도 곳간에 꽤나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을 보게 되면 분기 매출도 성장세가 엄청난데 3개월 동안 성장세가 38%, 약 40% 수준으로 분기 매출이 3,5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00억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원가율은 79%로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의 경우에는 9%대에서 7.3%로 떨어졌고요.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11%에서 13.5%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금액도 470억으로 분기 영업이익 500억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영업 외활동에서는 차입금이 늘어난 만큼 금융비용을 걱정하긴 했는데 비용이 늘긴 했지만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은 0.97%에서 0.79%로 오히려 줄었고요. 어쨌거나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매출액 대비 분기 이익률이 10%를 넘겼고요. 금액도 380억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주가로 마무리를 해보게 되면 동진세미캠은 기본적으로 등락폭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처음에 있었고 그 이후 이것은 오히려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회라는 인식으로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도 주봉조차도 30% 이상 상승한 봉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먼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짧게 보더라도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상승률과 하락률이 다른 소형주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서 주가 흐름에 대응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탄탄함과 긍정적 흐름으로 인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동진세미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수익나는 데 도움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